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대만서 이제 트룩시마 관련해서 특허 소송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전에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대만서 이 트룩시마 관련되는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어떤 내용인데요. 이 트룩시마는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로슈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부분들을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죠. 자,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이 이제 제품은 리툭산입니다. 리툭산. 이제 로슈는 이제 본래는 이제 이 항암제를 다루지 않았다가 이 제넨텍 관련되는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자회사 형태로 이제 인수하면서 항암제 라인을 이제 갖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툭산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툭산은 뭐 맘테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부르는 이름과 미국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거죠. 성분명은 이제 리툭시맘. 무슨 맘이라고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적응증의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허로 셀트리온이 2017년 국내에서 이제 무효화시킨 어떤 특허의 이제 대만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소송 승소에 따라서 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이제 승인된 전체 이제 풀레벨 형태로 이제 트룩시마의 어떤 판매 허가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부분이 빠진 스크린 레벨 형태로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이 성소를 했기 때문에 풀 레벨로 이제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겠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대만에서의 어떤 특허 도전 성공으로 이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응증에서 독점권을 일단 부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보다는 시장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2020년도에 4월 달에 이제 대만 이제 특허 법원에다가 이 리툭산 관련된 아래 적응증 관련 특허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제 작년 10월 달에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슈가 이제 1심 판결에 이제 불복해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효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트룩시마는 이제 암 쪽으로도 사용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사용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고, 유럽에서는 이제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 2018년도에 판매 허가를 받아서 특히 이제 투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좀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만에서는 이제 2020년에 RA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을 제외하고 이제 스크니 레벨로 판매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풀 레벨 형태로 1년간 이제 독점권을 받으면서 판매가 된다라 하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어떤 소식입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서 기존 대만에서 트룩시마가 확보한 적응증 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까지 이제 더해서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하니까 시장 내 점유율 확대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전에 전해졌던 어제 나왔던 이제 기사가 이제 아침에 됐던 부분들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내년도에 미국에는 이제 7월달 이후에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 허가 관련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어떤 시장 자체가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 약물들이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사인 알보텍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경쟁 약물이 이렇게 악재가 나오게 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알보텍은 이제 이 아이슬란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생긴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요. 여기에 이제 주주가 이 알보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알보젠은 이제 국내하고도 좀 이제 유명합니다. 2012년도에 이제 국내 이제 건화제약을 이제 인수할 때 시장에서 이제 건화제약이 이제
한참 오를 때 이 알보젠 효과로 이제 그 좀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2015년도 이제 드림파마도 인수하면서 이제 국내하고 좀 친숙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알보젠에 투자를 좀 한 편이었죠. 그 일본 쪽에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8개 정도 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 대응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에도 경쟁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고 아이슬란드도 상장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ABT 이제 공이죠. 근데 이 부분을 승인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에브비가 개발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휴미라. 지금 넘버원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이 바이오 약품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 제약 바이오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매출 규모가 큰 약물이죠. 자, 이 염증성 장질환 건성 등 정증 확대를 통해서 미국에서만 24조죠. 예. 전체로 보면 거의 한 30조에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조 시장에서 한 이제 일정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게 되면 몇 조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뭐 약물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FDA가 문서 작성, 절차 제어, 제조 편차 관리, 박테리아 곰팡이 통제 어려움을 통해서 13가지 어떤 관찰 사항을 어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알보텍이 개발한 이 ABT02 여기도 이제 고농도 형태로 이제 진행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경쟁 관계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농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일랜드 레이카비크에 있는 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이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차적 통제도 부족하고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박테리아 곰팡이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FDA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점검하고 여기 좀 문제가 있으면 CRC 레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허가 기준에 미답하면 판매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FDA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크 레빅 알버트 대표는 이 FDA가 12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FDA가 판결 내리기 전에 생산 문제를 만족스럽게 일단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년도 7월 1일 미국 출시 예정일까지 출시 준비를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보텍의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뭐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라든지 영국, 캐나다에서는 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알보텍의 경쟁자인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플라이마가 유럽 승인은 받아서 이제 공급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이 부분들이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7월 1일부터 판매 돌입할 수 있도록 에브비와 미국 특허 합의를 완료한 바가 있죠. 그래서 연내 또 FDA로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연내에 지금 베그젤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램시마이스시까지 판매 허가를 미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 임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미국 출시 예정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지금 보시게 되면 치열하죠. 이 암젠 같은 경우 내년 1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고농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지금 저농도로 받았는데 지금 고농도로 또 대체 가능 약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도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 아직 뭐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대체 가능 약물도 지금 고농도로 좀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보텍이 고농도로 이제 허가 관련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사항이 지금 나왔죠. 그리고 출시가 대부분 내년 7월 1일에 그 셀트리온도 그렇고 독일의 이제 베링거 잉그햄이라든지 아이슬란드의 알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어러스라든지 하이자
이런 쪽도 이제 내년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보면 뭐 비아트라스라든지 프레제네스 카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출시. 그리고 이제 이 산도즈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그래서 내년도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게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출시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5일선 이 부근에서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들인데 아직 확실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에도 한 1500 정도 올라서, 조금 이제 그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늘면서 5일선 어떤 이제 회복을 좀 시도하려고 하고요. 프로그램도 뭐 장중에는 이제 3일째 지난주와 더불어서 좀 들어온 어떤 물량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급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는 거의 5일 정도 연속으로 다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오늘 좀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이제 조금 이제 다시 18만원 밑에서는 좀 저가 메리트를 가지면서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을 최근에 좀 다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좀 침체권에 계속 이제 있는 흐름이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와 또 똑같은 흐름입니다만, 자, 에덱 지표 자체가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 좀 이제, 강화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죠. 아직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 지표들이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제 양봉으로 이 중심선과 5일선 회복들을 해주는 어떤 가격을 최소한 18만원, 19만원 정도 회복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이번 주에 뭐 18만원대 회복들 어떻게 될지 이 가능 정도를 계속 좀 확인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들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